그러면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면 돼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과세 표준하고 세율, 과세 기준일 부가징수 절차,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면 대략 2시간 정도 분량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물론 32회 시험에서는 3문제가 출제돼요. 3문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그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출제한 사람들이. 근데 종부세는 이슈가 되니까 그랬는데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만 잡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민법 같은 경우에서 한 문제는 별거 아니지만 세법은 16문항에서 한 문제는 비중 커요. 그죠?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다. 근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럼 기본이 뭐냐?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695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개요 그리고 목적 특징 나왔죠? 자, 종합부동산세가 뭐냐? 개요 보세요. 이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징수 걷어가면 그 다음에 국가가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너 재산세 관할구역에서 재산세 부과한 자료를 전부 다 줘봐. 그래가지고 세무서장이 그거 가지고 이번에는 시장, 군수는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재산세 부과했지만 국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뭐한다?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뭐할 때, 초과할 때 부과하는 게 종부세예요. 그래서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높아요. 세. 그래서 재산세보다 종부세가 더 많이 나와. 계산상. 왜 많이 나오느냐? 이중부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기 위해서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계산을 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낸 걸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내라. 그런 제도로 되어 있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는 순서대로 가는데 우선 특징은 한번 여기 있는 거 보고 가죠. 자, 노트를 보면서 교재에는 696쪽이고 노트에는 114쪽. 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매년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하고 있을 때 보유, 가지고 있을 때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뭐라고 한다? 국세. 이해가세요? 국세. 그리고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 언제죠? 6월 1일. 그래서 시험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뭐하다? 같다. 재산세도 6월 1일이죠. 또는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언제다? 6월 1일. 이해가세요?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 사람 중심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인세라고 하고, 인세는 그 사람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점차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도 있다. 누진세율 적용해. 그런데 물론 세율 부분에 법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비례세율로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누진세율, 법인은 뭘로?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려해서 재산세와 똑같이 종부세도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어요. 근데 기간만 틀려. 절차나 요건은 똑같은데 분납 기간만 틀리다.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단위가 크니까 6개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단원할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면 재산세 분납하는 거랑 같아요. 납부할세기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6개월까지 낼 수 있고 5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 그러니까 재산세 분납과 똑같은데 다만 기간만. 재산세는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종부세는 물납이 없어요. 분할 납부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가주의. 여러분, 부가주의가 무슨 말이에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해. 그럼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는 걸 정부부가 또는 보통징수라고 하는데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납세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고지서 나왔는데 누락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신고하겠다.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이때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신고하겠다 그리고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 고지서 나갔는데 고지서 받고 안 낸 걸로 보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뒤에서 중요하니까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사람 중심으로 합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인세.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데 공동 소유라면 어떻게 한다?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이해가세요? 각각 과세를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을 봅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자, 용어 중에서 696쪽에 보시면 교재 용어 정의에 1번 주택이 나왔죠. 주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요. 주택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별장은 뭐한다? 제외. 주택에서 빼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별장은 재산세에서 사치성이니까 4%로 아주 높게 부과했죠.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얘기야. 별장은 종부세 과세 안 해. 이해가세요? 그래서 주택에서 빼라. 주택은 종부세 과세 하는데 거기서 별장은 뭐 한다? 제외. 이 얘기는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거 정도 보시고 또 하나 697쪽에 보시면 4번에 세대의 뭐라고 그랬어요? 특례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예, 거기에 방가로 1번 혼인.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종합부동산세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투기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은 그렇게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런데 그러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크니까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 그러니까 팔면 세금 안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크다. 그럼 팔어. 그럼 안 내니까. 싫은데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 억울해요. 팔어. 싫어. 많이 내.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종부세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많이 내는데도 왜 많이 내는데도 가지고 있느냐? 아, 세금 내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더? 크니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아니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은 그냥 사두면 올라가니까 좋고,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은 이자 부담이 크니까 뭐하고? 팔아야 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돈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거지. 왜? 뭐 전쟁이 일어나도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돼. 등기 권리증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 주택은 불에 타서 없어질지 몰라도 등기 권리증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다 파괴가 돼도 재산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정부에서 누르려면 안 돼. 그냥 맡겨둬야 돼. 제가 여기가 제
중학교 다닐 때는 여기가 고향이었었어요. 여기가 골프장 있고 그럴 때. 예. 제가 수도사대 부중 출신이거든. 근데 결혼하고서 학원을 하다가 학원사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으로 내려갔네. 내려갔더니 이제 올라올 길이 없어, 방법이.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 그러니까 그냥 힘들더라도 서울에 있었으면 그냥 존재감이 있는 건데 벗어나면 다시 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그럼 강남을 왜 가? 칼싸움을 가는 거고 능력 없으면 못 가는 거고. 강남에 가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은 건 좋겠지만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 좋지, 오르니까.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오르면 뭐 할 거야? 그거 딴 데 가서 살려면 다른 데도 올랐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니까 그냥 그들만의 라운드 그냥 놔둬야 돼. 부동산은.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시장 경제로 그냥 놔둬야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혼인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남자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여자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둘이 뭐 했어요? 혼인해서 결혼하는 순간 둘이 합쳐서 하나의 세대죠? 하나의 세대. 주택이 몇 개야? 2개는 여러분 한 가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주택 하나 있으면 정상인데 2개부터는 투기야. 근데 얘들은 투기가 아니잖아. 원래 하나씩 가지고 있다 결혼한 거잖아. 결혼하고 나서 2개를 취득했으면 투기지. 근데 하나씩 가지고 있다 결혼한 거죠. 주택 하나씩 가지고 있다 결혼하는 거, 이거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말, 환상적인 결혼이잖아. 결혼은 이렇게 해야 돼. 주택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나는 둘 다 집사람도 없고 나도 주택이 없어서 주택 하나 사는데 인생 다 끝났어. 아마 주택 하나씩 가지고 결혼한다는 얘기는 재혼일 거야. 그죠? 초혼은 있을 수가 없어. 좋아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혼인신고하는 순간 한 세대에 주택이 2개죠. 투기로 보지 않겠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왜 5년이냐? 5년 안에 팔아라 이거지. 하나 주택 남는 것. 매매가 안 되는데요. 그럼 5년 줄 테니까 팔아라 이 얘기야. 5년 동안은 남편 주택 하나, 부인 주택 하나, 한 세대의 주택 하나씩으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엄청 줄여줘. 한 가족이 주택 하나면 투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몇 년 동안 혜택 줘요? 5년. 자, 여기서 잠깐. 5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는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죠? 줄여줘. 어느 정도 줄여주는지는 이따가 계산하면 나와. 그런데 5년 안에 둘 중에 하나를 팔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해가세요? 2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12억을 초과하면 내더라도 일부분만 과세를 한다. 혜택을 줘요.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는 종부세니까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밑에 2번. 직계존속, 동거, 봉양. 이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사위가 장인, 장모 보시는 것도 돼요. 그런데 자, 자녀가 따로 살아요. 1세대 1주택. 근데 부모님도 주택 하나 가지고 있네. 따로 살면 각각 1세대 1주택이죠. 세금 부담이 없어. 근데 60세 이상인 연로하신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다? 그럼 주소지 합치는 순간 2개의 가족이 합쳐서 하나의 세대가 됐고 주택이 몇 개 됐어요? 2개. 이럴 때는 합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동안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뭐해? 효도하기 위해서 합친 거니까. 그죠? 그래서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래서 위에랑 똑같은 거예요. 혼인은 5년, 동거 봉양은 몇 년. 그리고 나서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쳤죠?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어느 거는 하나 판다 그러면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도 내지 마라 이런 혜택을 줘요. 그건 양도소득세 또 나와. 근데 여기서는 보유세니까 종부세니까 5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7번의 공시가격이라고 그랬죠. 공시가격.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치는데 어떤 가격으로 합치느냐? 공시가격이다. 그럼 공시가격이 뭐냐?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시가 표준에 공부했죠. 그걸 명칭만 바꾼 거야. 그래서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그죠? 6월 1일 고시하는 거. 그리고 주택의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뭐 공동주택 가격, 그걸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걸 합쳐서 일정 금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종부세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자,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9번 신탁재산이 뭐라고 그랬죠? 위탁자. 신탁법에 재산을 맡겨놓은 주택이나 토지는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재산세랑 똑같아. 누구?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종부세는요, 과다 보유,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게 종부세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남자들은 모임에 가서, 동창회 모임에 가서 오래간만에 친구가 처음 나오면 대화가 너 어떻게 지냈어?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주로 그래요. 뭐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얘기하고 나서 대화가 이제 대통령 선거나 거국 쪽으로 이제 외국 쪽으로 흘러서 이 대화가 이렇게 딴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여성을 비하자는 게 아니라 여성은요, 두뇌 자체가 남자보다 비상해. 예? 진짜 모든 시험의 수석이나 모든 학교의 동창이든 뭐든 위에 대장,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도 회장도 전부 다 여자가 안 해. 전부 다 여자야. 왜? 머리가 좋으니까.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남자보다 더 의학적으로 더 나와 있잖아요. 여자가 더 월등하다고. 그래서 여성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심이 굉장히 세. 그래서 연락 없던 친구도 가끔 전화 오죠. 뭐라고? 오래간만인데 만나서 점심 먹을게, 점심 사줄게, 와. 나올래? 나가면 낚이는 거지, 가서. 그죠? 예? 뭔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만 전화를 해. 그래서 나갔다? 나가면 뭐야, 대화가. 자랑만 하지, 걔 자랑. 그죠? 애가 고등학교 다닐 정도 되면 뭐라 그래? 수능 문제잖아. 대학 문제잖아, 이슈가. 그럼 뭐라 그래? 나가라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밥 먹는데 그 중에 얘기하는 거지. 아, 우리 애는 공부 안 해서 죽겠어. 아주 전교 2등 했대. 1등 하다 2등으로 떨어졌다 이거지. 그럼 우리 아들은 맹꼴찌인데 죽으란 말이냐? 그럼 그거 안 들은 게 안 돼. 괜히 듣는면서. 그죠? 그 친구는 또 뭐라 그래? 아, 우리 집, 야, 너네 아파트 몇 평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 얘기는 뭐야? 자기 평수 넓은 거니까 내 것도 물어봐라 이거지. 그죠? 너네 아파트 몇 평이야? 그러면 내 것도 물어봐라는 얘기야. 쫓아가지 마, 낚이지 마. 그럴 때는 반대로 물어봐. 뭐라고? 너 종부세 되니? 물어봐. 여러분 평수 물어보고 무슨 아파트 살아? 그러면 반대로 그냥 너 종부세 되니? 이렇게 물어봐. 그런데 걔가 종부세가 뭔지 모르면 끝난 거야. 그런데 걔가 너도 종부세 내니?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지. 대화가 딴 쪽으로 가야 돼. 근데 걔가 아니 너네 아파트 조그만데 무슨 종부세 내? 아니지. 종부세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부하는 거야. 합쳐서 일정 금액을 부어. 초과하면 종부세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부세 된다는 얘기는 주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부할 때, 초과할 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아원, 유치원에 가면 옛날에는 아이들 대화가 그랬어요. 유치원에 가서도 뭐 하려고? 기선제압 하려고 자기들끼리 돌 때 너네 아파트 무슨 아파트야? 브랜드 물어봤잖아요. 요즘은 브랜드 안 물어봐. 애들도 대화가 너네 종부세 되니? 이거야. 예? 종부세 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높다 이거죠. 예, 그래서 종부세는 일정 금액 초과할 때 부과하는데 그럼 과세 대상이 뭐냐? 자, 여러분 과세 대상은 여러분 교재 699페이지 갑니다. 과세 대상, 과세의 구분, 거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해요. 다시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고 주택 말고 다른 나대지 같은 토지 있죠. 예,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 따로 토지분 종부세 따로 계산해서 두 개를 봐라. 합쳐야 종부세다. 그러면 나는 토지는 없고 뭐만 가지고 있어?
주택만 가지고 있어. 그럼 주택분 종부세 계산해서 내면 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뭐는 없는데, 주택은 없는데 나대지 같은 땅만 가지고 있다. 그럼 토지분 종부세 계산해서 내면 되겠죠? 근데 주택도 있고 뭣도 있으면, 토지도 있으면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합쳐서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밑에 2번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박스 안에 그림 보시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둘로 나눠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또 하나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는 또 둘로 나눠요. 재산세 공부할 때 비사업용 토지를 뭐라고 그랬죠? 종합합산 토지.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 그것만 과세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죠? 토지 중에서 뭐가 빠졌나? 재산세 공부할 때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가 있잖아. 농사 짓는 거. 예, 분리과세가 여기 들어가 있어 없어?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안 내는 거예요. 토지 중에서도 두 가지만 종합합산 비사업용, 별도합산 사업용, 요거만 이해가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과세 대상은 토지하고 보다 주택, 토지든 주택이든 전국에 있는 것 중에서 재산세가 과세된 것만 종부세 과세예요. 여기 보세요. 재산세 안 냈는데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어. 재산세 과세됐죠? 그래서 재산세 내야 돼. 근데 종부세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재산세를 안 냈는데 종부세만 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 대상이나 면제 대상이면 종부세 그대로 따라가. 이해가세요? 그래서 과세 대상은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 중에 재산세가 과세된 것만 다 모아가지고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토지분. 어려운 게 주택분 종부세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 주택,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세율, 세금 나오면 세공제 이렇게 계산해요. 토지도 어떤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토지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토지에 대한 세율, 이렇게 해서 세금 나오면 두 개 합쳐서 고지서 발부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먼저 주택에 대해서 보는데, 주택 보기 전에 여러분 교재 699쪽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토지죠, 토지. 그 다음에 이거 뭐? 주택. 그러니까 주택하고 뭐? 토지. 이렇게 두 가지다. 그러면 종합합산은 어떤 게, 주택은 뭐예요?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서 뭐가 된 거? 재산세가 뭐한 거? 부과된 재산세 부과된 주택 있죠? 그것만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뭐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때 별장은 뭐한다? 제외. 별장은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왜? 사칠성이라고 그랬죠. 재산세에서 1000분의 40으로 재산세 많이 부과했죠. 별도로.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 뭐 빼고, 별장 빼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됐어요. 다음 종합합산은 여기서 6억을 초과하는 거 이따 나올 겁니다. 다음 종합합산은 어떤 게 종합합산이죠? 재산세 공부할 때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떤 토지야? 경작하지 않는 농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일정 면적 뭐 하는 거, 주거지역에 뭐라고 그랬어요? 농지나 복장용이 있을 장소가 아니죠? 요거까지 몰라도 경작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3번 일정 기준 면적 뭐 한 거? 초과. 목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 후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과.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죠? 예, 그리고 나대지 또는 뭐요?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건축물이 있었는데 멸실됐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난 거, 6개월 지난 거 있죠? 이것도 비사업용 종합합산이다. 그리고 올해 이제
요거 별도합산은 사업용 토지, 사업에 이용하는 거. 어떤 거예요? 영업용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있죠? 이런 건축물, 부속토지. 멸실 등기하고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난 것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은 별도합산으로 보고, 지난 건 뭘로 가고? 종합합산. 6개월이 지난 건 나대지와 똑같으니까 투기다. 종합합산. 6개월이 안 지난 건 있는 걸로 보고 별도합산. 그리고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대표적으로 주차장 사업 같은 거 있죠? 그럼 토지 위에 뭐가 없어요? 건축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토지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래서 우리 토지는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이니까 뭐가 빠져요?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주택이 됐던 토지가 됐던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 자기 지분만큼, 그죠? 지분만큼 나눠서인데, 참고로 이와 같은 토지는 다 더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거 합쳐서 얼마 초과하면, 5억 초과하면 종부세 내야 돼. 그럼 5억 초과 안 하면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납세 의무가 없다. 주택은 다 합쳐서 얼마? 9억을 부하면, 6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종부세 내는데, 자, 작년에 개정됐죠? 1세대 1주택.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딱 몇 개야? 하나. 이거 투기하지 안 했다. 그럴 때는 11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공시가격이 11억이면은요, 실거래 가격 13억, 14억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안 낼 수 있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죠? 그리고 사업하는 토지는 공시가격 다 합쳐서 얼마? 80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됐어요? 자, 이거 개념 봤어요. 이제 이거 뒤에 가서 토지할 때 구체적으로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주택에 대해서만 봅니다. 주택에 대해서. 자, 여러분 교재부터 보세요. 700쪽에 과세 대상 주택 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이 있으면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보한다. 합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 재산세가 뭐한 거? 과세된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된 것은 종부세 과세하는데 다만 뭐는 제외다. 별장은 제외. 됐어요? 자, 여기서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보한다고요? 합산을 해서 종부세 과세하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순서 바꿔서 703페이지 보세요. 703페이지. 자,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 과세 대상은 첫 번째 주택이죠. 주택은 전국에 있는 전국에 뭐가 부과된 거?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전국에 있는 걸 합쳐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별장은 뭐한다? 제외. 됐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합산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게 70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703쪽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그랬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칠 때 이러이러한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왜? 종부세는 부동산,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 투기죠. 근데 이런 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과세 안 한다 얘기예요. 이런 주택은 빼고 계산하겠다. 첫 번째, 양가로 1번은 민간 임대주택 중간에, 그리고 공공건설 임대주택. 다시 말하면 주택 사가지고 무슨 사업하는 거? 예? 임대 사업하는 주택은 사업하는 거잖아. 임대 사업을 해서 돈 벌면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는 거니까 이거 정상이잖아. 이건 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사업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그건 종부세 과세
안 한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하는 거 있죠? 이런 건 회사가 복지, 후생에 관련된 주택이니까 과세 안 하는 거고, 3번에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다가 남은 거 있죠? 예? 미분양. 여러분, 종부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내. 근데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팔다가 남은 건 회사 앞으로 소유하고 있죠? 근데 너네 투기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팔다가 남은 거잖아.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가지고 있는 거죠? 미분양 주택, 투기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양자 붙은 거 있죠? 끝에 다음 장 잠깐 넘겨보시면 합산 배제 쭉 나왔는데 생략을 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4번. 올해 개정돼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4번에 가정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이집용 주택 그랬죠? 이게 엊그저께 시행령 개정돼서 가정자를 지워. 그냥 모든 어린이집은 종부세 과세 안 한다. 가정자 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5번도 개정됐어. 그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등록문화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자를 뺐어. 모든 문화재주택은 국가에 등록이 됐든 안 됐든 모든 문화재주택은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향토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이해가세요? 예, 이런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됐어요? 예, 이런 것 빼고 나머지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이거 전국에 있는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는데 별장은 뭐 한다? 제외. 그리고 아까 임대사업한 주택, 종업원의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있죠? 문화재 주택 있죠? 그리고 주택건설회사가 팔다 남은 뭐? 미분양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올해 개정된 것이 있다 얘기야. 그래서 아까 하나 적으면 아까 어디다 적을까요? 704페이지 아까 6번 있었죠? 예? 밑에 7번 8번 7번 8번 자 7번은 뭐냐? 상속주택이야. 무슨 주택? 뉴스에도 나왔을 거예요. 엊그저께 상속주택 몇 년? 3년. 상속받은 주택은 3년 동안은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도권지 있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있어요. 특별자치시가 어디예요? 세종시. 그리고 전국의 무슨 지역? 광역시. 요 지역은 2년까지만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계실에 속하는 그 해부터 몇 년 동안은 기본은 3년 동안은 종부세 과세 안 해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걸 상속받았다 그럼 몇 년? 2년까지만 봐줘. 2년까지만. 이해가세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8번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뭐라고요? 건설사업자. 그러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 주택 사서 철거해야죠. 그래서 취득하여 뭐 하는 거? 철거 예정인 주택. 이거는 철거할 거니까 주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데 뭐 할 거야 그거? 철거하고 거기 아파트 지을 거야. 이런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700쪽에 이렇게 해서 먹고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 2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거기 보시면 원칙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거기 출제요.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 6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밑에 2번 신탁주택이라고 나왔죠. 신탁법에 맡겨놓은 건 누가 소유자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사실상 소유자 누구죠? 위탁자가 납세의 의무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신탁법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는 누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됐어요? 납세 의무자. 여기 보세요. 자,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 공시가격, 전국에 있는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종부세 과세하는데 별장은 뭐하라? 제외. 그리고 이런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종부세 과세할 때 합치지 말아라 그랬죠? 과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빼고 전국에 있는 주택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할게. 여러분, 주택의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합계가 얼마? 6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예? 여기 보세요. 아니 1세대 1주택은요 11억을 초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법에는 1세대 1주택은 11억을 초과하는 자 그게 아니야.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5억을 빼고 그리고 6억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주 6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자 이렇게 가는 거지. 11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1세대 1주택 그런 거 없어. 그냥 납세 의무자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신탁법에는 누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해가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거 주택에 대한 과세 대상하고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교재 한번 보죠. 노트 한번 보죠. 116쪽. 첫 번째, 과세 대상 주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뭐가 과세된 거?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뭐는 별장은 뭐한다? 제외. 이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별장은 재산세 많이 냈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 이때 여기서 잠깐 여기 있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한다고 그랬죠? 이때 여기 볼게요. 여기 요것도 볼까요?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과세 기준일 현재 전국에 있는 과세 대상 주택 합쳐서 6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납세 의무자죠. 그럼 여기서 6억을 초과할 때 이 주택이 신탁법의 신탁재산이다. 그럼 누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일 때는 물론 얼마? 우리는 이해하기 좋게 1세대 1주택은 11억을 부어야 돼. 초과해야 납세 의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얼마? 6억을 부어 초과. 그죠? 1세대 1주택자 그런 말이 없으니까 6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때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 법인도 납세 의무자죠. 또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뭐라고 그래? 거주자. 외국인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누가? 부시맨이 비행기에서 여행 가다가 비행기 밖으로 콜라병을 던지면 부시맨이 사는 동네에 떨어져. 콜라병이 하늘에서. 그러면 부시맨은 그거 모으려고 머리로 헤딩해서 피 흘리면서 병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돈 벌어서 서울 광진구 군자 여기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공시가격이 얼마? 6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걔도 납세 의무자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간에.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여기서 6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소유는 자기 뭐만큼만 지분만큼만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을 해서 6억을 부하라 초과. 이때 이런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아까 나왔던 거죠. 여기서 임대사반한 주택, 그죠?
종업원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기숙사, 어린이 가정자 뺐어요. 어린이집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뭐? 미분양 주택. 여기 미분양자 있죠? 여기 보세요. 이건 뭐요? 회사가, 아파트 건설 회사가 지어서 분양하다 남은 거죠. 이거는 주택 건설 회사 아파트 지어주고 공사대금 받아야 되는데 갑질로 대물 변제 아파트로 받았네. 회사가 팔다 남은 걸로 줘서 공사비를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죠. 이거 미분양. 이런 건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되고 그랬죠? 개정된 거, 여기서 개정된 거예요. 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뭐가 빠졌어? 가정 어린이집 가정자가 빠진 거고, 여기는 국가 등록할 때 국가가 빠진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정된 거 요거 상속받은 주택은 몇 년 동안은 3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마라. 종부세 과세 안 한다. 다만 수도권 어디 또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뭐 전국의 광역시는 투기지역이잖아.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 그런 지역은 몇 년? 2년 지나지 않았으면 종부세 과세 안 한다. 그럼 그 외 지역은 강원도 지역이다. 그러면 뭐야? 3년.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 11번 주택건설회사가 주택을 취득해서 멸실, 철거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죠. 이건 투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올해 개정된 거 4가지가 개정돼서 들어왔다. 그죠? 가정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 그리고 국가가 등록된 거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지방자치단체 향토 문화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재 주택, 그리고 뭐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과세 대상 보셨고, 그 다음에 뭐 납세 의무자 받잖아요. 그죠? 됐어요? 자, 제일 어려운 게 주택에 대한 뭐예요? 과세 표준이야. 과세 표준. 자,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첫 번째, 다주택자일 때 한 가족이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여러 개 가질 수도 있고, 예? 자식들하고 부모가 같이 사는데 자식도 주택이 있고 부모도 주택이 있으면 한 가족이 여러 개 가지고 있죠. 다주택자. 그런데 한 세대가 주택 몇 개? 하나. 이것은 여러분, 한 가족이 주택 몇 개요? 하나. 그런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아니면 부모 자식이 같이 살고 있는데 가족끼리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분대로 어떻게 나누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독 소유. 한 사람이 뭐하고 있다? 소유. 그리고 다른 가족은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이야. 이해가세요? 그리고 주택을 누가 소유하고 있을 때 이건 누구고? 개인. 이번에는 누가? 법인이 소유할 때. 이렇게 과세 표준이 달라요. 이 3가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먼저 교재 보시면 701페이지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거기 납세 의무자별로,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한 금액 6억을 뭐? 공제한 금액.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을 빼란 얘기죠. 6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얘기는 매년 다른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701페이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작년에는 95%, 2022년 올해는 100%야. 100%. 곱하나만 하죠? 그래도 표현을 100% 해도 되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다 그래도 되고, 그죠? 구체적으로는 몇 프로? 100%. 그리고 이번에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자. 이것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 가로 열고, 자, 잘 들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 원중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주택 하나를 뭐? 해당 주택을 뭐? 뭘로 소유? 단독 소유. 공동 소유는 각각이니까 1주택이 아니에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그게 1세대 1주택자다. 이해가세요? 세대원이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주택 2개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공동 등기했다. 주택 하나? 그래도 각각으로 보니까 2개잖아. 그게 아니라 동일한 세대원 가족 중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 중에 주택 하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게 다른 사람은 주택 없고 그게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럴 때는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5억을 공제, 이걸 기초공제라고도 합니다. 5억을 공제해줬죠? 그리고 나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위에 다주택자는 박스에 보시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얼마 빼고 6억 빼고 나온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곱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주택 1세대 1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얼마 빼? 5억을 빼요. 그리고 나서 6억을 부한다. 공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공부할 때는 도합 얼마 빼? 11억을 초과해야 되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11억을 초과하는 자 그러면 틀리는 거야. 법은 6억을 부한다. 공제한 금액. 공시가격에서 5억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얼마? 6억을 공제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11억을 5억을 그러면 안 돼.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됐습니까? 근데 3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어. 공시가격이 얼마가 됐던 기준이 없네. 여러분 아까 개인은 아까 다주택자는 6억을 뭐 해야 돼? 공제하죠. 얘는 법인은 1억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종부세 되는 거야. 왜? 공제하는 게 없어. 혜택을 안 줘. 법인은 투기니까. 그래서 법인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바로 곱해.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6억 공제하는 거 없잖아. 공시가격이 나오면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100% 그냥 곱해서 과세표준. 그러니까 이걸 지문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법인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 크기에 상관없이 납세 의무가 있다. 아까 왼쪽에서 700쪽의 납세 의무자 원칙은 6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런데 법인은 초과하는 게 없어도 돼. 얼마가 됐던 법인은 가격 기준이 없이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틀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다시 정리합니다. 자, 노트의 117쪽에 보시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셋으로 첫 번째 다주택자, 개인이죠. 한 가족 단위로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본인은 주택 하나인데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주택 하나 있으면 다주택자야. 그럼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계산하는데 주택수 계산할 때는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둘 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그죠? 그럼 다주택자는 주택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계가 10억이다. 예를 들어. 그럼 거기서 얼마 빼? 6억 빼면 얼마? 4억. 4억인데 작년에는 거기에 95%였어요. 그 전년도는 90%, 95, 올해는 몇 프로? 100%. 그럼 그대로 얼마? 4억. 그게 보다 과세 표준. 그럼 이론으로, 지문으로 얘기하면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한다?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얘기야. 올해는 100%지만 내년에는 90% 갈 수도 있고 95%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한다. 구체적으로 몇 프로? 100%. 다음. 그럼 여기서 6억 과세표준 나왔죠? 거기다가 뭐 곱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은 여러분 이제 어디 보시냐면 과세표준의 세율
709페이지. 709페이지. 주택에 대해서 세율 나왔죠. 1번 개인의 경우 방가로 1번 일반 지역의 주택 몇 개? 2개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그래서 3억 이하는 1000분의 얼마부터? 6부터. 94억 초과할 때는 1000분의 얼마? 30. 여기 일반적인 이주택은 0.6부터 몇 프로? 3%.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죠? 이 세율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주택수에 따라 틀려. 자, 일반 지역의 주택 2개는 세금 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3주택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지역에서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2배야. 몇 배? 2배. 이거의 2배. 0.6의 2배니까 1.2. 3%의 2배니까 6%. 이해가세요? 예, 누진세율 이렇게 되어 있다. 세율표 나와 있죠, 밑에. 이걸 외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주택은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자.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자는 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빼?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6억을 공제하는 거죠. 예, 더합 얼마? 11억이에요. 그죠? 우리가 계산할 때, 예, 요거 빼고 거기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얘는 주택 몇 개야? 하나니까 여기랑 똑같은 거지. 0.6부터 몇 프로? 3%. 주택이 하나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이따 확인할 건데,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대로 나눠요. 그럼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이면 2개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다주택자로 가야죠? 남편도 1세대 1주택이 아니잖아. 부인도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잠깐 헷갈리면 안 돼. 자, 주택 하나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지분대로 어떻게 해? 나눠. 남편도 1세대 1주택이 아니잖아. 부인이 주택이 있으니까. 부인도 1세대 1주택이 아니야. 남편이 주택이 있으니까. 둘 다 여기로 가. 둘 다 여기로. 이해가세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가족이 없고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겠다라고 뭐를 하면?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뭐하라? 신청을 하면 돼. 나는 우리는 공동소유지만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겠다라고.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으로 하면 유리한 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부부가 주택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10억이에요. 얼마? 그럼 지분이 똑같다. 50%다. 그럼 어떻게 해? 남편 얼마? 5억. 부인 얼마? 둘 다 각각 6억 초과 안 했잖아. 여기로 가면 종부세 안 내잖아. 이해 가세요? 예. 그러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으로 가는 게 불리하지? 1세대 1주택으로 하면 불리하잖아. 한 사람으로 보면 10억을 남편 이름으로 보면 얘도 11억이니까 관계는 없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부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짜리야. 얼마? 15억짜리다. 아니, 좋아. 비슷하게 갈게. 12억이야. 13억. 그러면 지분이 똑같다고 그래봐. 그러면 지분이 똑같으면 각각으로 보면 남편 6억 5천, 부인 6억 5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얼마 빼고 6억씩 빼고 얼마씩?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서 종부세 나오겠죠? 그런데 13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뭘로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겠다고 뭐를 하면 신청을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얘기야. 근데 여기서 남자가 70세야 남편이. 몇 세? 70세. 부인은 아니야 너무 많아 40세. 자 남편은 70이고 부인은 40이야. 누구 걸로 신고해야 유리하냐? 남편 앞으로 신고하는 게 좋아. 왜? 나이가 많으면 공제를 많이 해줘 뒤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구 앞으로? 그러면 지분이 똑같을 때는 둘이 선택을 하면 돼. 근데 남편 지분이 많으면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 선택할 수가 없어. 그때는 남편이 70%고 얘가 60% 30%다 그러면 남편 걸로 보는 거죠. 무조건 지분이 큰 사람. 근데 지분이 뭐할 때는 똑같을 때는 둘이 선택을 하라. 둘이 한 사람이 지정을 하면 돼. 그래서 남편 주택으로 했다 그래봐. 그럼 남편 주택으로 보는 거이고 그러면 얼마에서 13억을 남편이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걸로 봐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얼마 빼? 11억 빼잖아요 1세대 1주택은. 그럼 얼마야? 2억. 2억에 대해서 세율 적용해서 종부세 계산하죠? 그럼 이게 더 유리한 거냐? 이게 더 유리한 거냐?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왜? 뒤에 80%까지 세금 깎아주는 게 있으니까. 세금의 몇 프로?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뒤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본인이 계산해 봐야 돼. 대략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 그냥 놔두고 이리 가서 얼마 가지고 지금 2억 가지고 세금이 나왔는데 이 세금의 80%를 깎아주니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단 말이야 뒤에. 그러니까 그거 혜택을 받으면 이거보다 세금이 더 적겠다. 그럴 때는 이리 적용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은 부부가 공동소유했을 때는 9월 16일부터 9월 며칠? 30일까지 1세대 1주택 적용 특례를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아니라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기본이 뭐야? 각각 주택을 구한 걸로 본다. 소유한 걸로 본다. 됐어요?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법인 소유주택은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법인은 혜택을 안 줘. 그래서 뭐 공시가격 합계가 나오죠? 예? 여기서 6억 9억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얘는 그냥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곱해서 바로 뭐가 나와? 과세 표준 나오고 여기다 세율 적용하는데 법인은요. 법인은 일반 지역의 주택이 2개면 3%, 3주택이나 조정지역의 2주택은 6%, 이렇게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얘기해. 여기 요거 6%는 3주택이나 조정지역의 2주택은 몇 프로? 6%. 요거 3%는 일반 지역의 주택 몇 개? 2개. 그죠? 예, 이렇게 세율이 되어 있다. 어디에 있어요? 확인해 봅니다. 710페이지. 71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법인의 경우에는 세율표 있죠, 거기. 첫 번째 칸에 일반 지역의 주택 2개는 100분의 30이니까 몇 프로? 예? 이거 활자 잘못됐어요. 100분의 30이 아니라, 맞나? 아니요. 1000분의 30. 공 하나 빠졌어요. 3%니까. 활자가 잘못됐어요. 1000분의 30, 1000분의 60. 그래서 100분율로 얘기하면 몇 프로? 3%, 6%. 그죠? 710페이지 오류예요, 그거. 100분의 30이 아니라 몇 프로? 1000분의 30, 1000분의 60. 즉 3%, 6%다.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은 여기서 어려운 건 이거예요. 1세대 1주택은 기본 5억 빼고 거기서 6억을 공제하라. 더합 얼마? 11억을 뺀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받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다시 한번 되돌아갑니다. 703쪽 보시면 703쪽 보시면
맨 위에 양가로 몇 번? 2번. 주택 수의 계산 그랬죠? 1세대 1주택으로 볼 때 주택수 계산은 1번.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하나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택 몇 개로 봐? 하나. 근데 구분해서 등기가 됐으면 각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다가구 주택은 원칙이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음 두 번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주택은 한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보한다. 제외 두 가지. 밑에 박스에 기억. 임대사 반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보한다. 제외. 니은 국가자 빼요. 등록 문화재 주택 요 두 가지. 임대사 반환 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보한다. 제외. 빼고 계산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처음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그 옆에 밑에 703쪽 보세요. 합산 대상에서 뭐 하는 거? 제외되는 거 중에서 4번 어린이집 있죠? 여기 보세요. 그거 가지고 설명할게. 어린이집은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할 때 합산해 안 해? 안 해. 종부세 과세 해 안 해? 과세 안 하는 거하고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갑은요 한 가족의 주택 하나 있어. 15억짜리. 그런데 또 하나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요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뭐? 어린이집. 그런데 이게 10억짜리야.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 몇 개야? 2개잖아. 자, 이거 어린이집으로 사업하는 거니까 투기 목적이? 과세해 안 해? 안 해요. 그죠? 그럼 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야. 과세는 안 할 뿐이지 주택수에는 들어가. 얘 주택 몇 개야? 그럼 여기로 가, 여기로. 6억 빼는 거. 여기서 얼마 빼요? 6억. 이해가세요? 과세만 안 해. 예? 주택세는 들어간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갑이 주택 하나 있죠? 근데 무슨 사업에? 임대사업하는 주택 10개가 있어. 몇 개? 10개. 10개. 이거 15억이야. 요거 막 5억짜리 10개가 있어. 주택 11개죠? 됐어요? 자, 임대사업하는 건 과세 해 안 해? 안 해. 또 하나. 주택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얘는 뭐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얼마 빼? 11억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과세는 안 하는 거고 이거는 과세도 안 하고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그거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도 봐라. 숫자 계산할 때도 빼는 거 두 가지. 임대사업 하는 거하고 또 하나 뭐? 문화재 주택. 요 두 가지는 과세도 안 하고 주택수 계산에도 뭐 한다? 제외. 그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주택이 하나냐, 2개냐, 3개냐 할 때 문화재 주택하고 임대사업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해서 숫자 계산해서 그거 빼. 그거 빼고 하나냐, 2개냐 결정한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건 뭐예요? 과세만 안 해. 주택수에는 들어가. 이해가세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좋아요. 이제 저 뒤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하고 세율 봤어요. 그럼 이제 세금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만 확인합니다. 710페이지. 710페이지.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이중과세 공제라고 나왔죠? 예. 거기 보시면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가로한 생략하고 세 번째 줄 끝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부한다. 공제한다.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자, 공시가격이 10억이야. 그럼 10억에 대해서 뭐네요? 일단 재산세 됐어요.
근데 종부세는 10억에서 얼마 빼고 6억 빼고 그럼 얼마? 근데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잖아요. 그럼 과세 표준이 지금 그대로 얼마? 4억. 여기다가 초과 누진세율 계산하면 종부세 나오죠? 얼마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4억이죠? 4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왔는데 이걸 다 내면 이중부가야. 헌법에 위헌이 있다. 위헌소지. 그래서 왜? 여기 전체 얼마? 10억에 대해서 뭐 냈는데? 재산세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종부세 또 내라 그러면 이중부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 4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4억에 대해서 계산한 무엇을? 재산세를 빼고 나머지만 내라. 그래야 위헌 소지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여기 글자 그대로 봐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요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낸 거 있죠? 먼저 시장분산대 낸 거 재산세 종부세에서 요걸 뭐하라? 빼고 공제하고 나머지만 내라. 그게 다시 거기 양가로 3번이 그 얘기예요.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 지금 얼마? 4억. 4억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 있죠? 재산세 낸 거 그 세금은 세 번째 줄 끝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뭐하라? 공제를 하고 내라. 이해가세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과세 표준에 대한 재산세를 빼고 나머지만 내라.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개념만.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만? 아니야. 토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택만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나와요? 여기 보세요. 자, 종부세가 나왔는데 거기서 재산세 부분 낸 거 빼고 이제 나머지 뭐? 납부할 세금 나왔죠? 여기에 1세대 무슨 주택은 1주택은 투기하지 안 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별도로. 아까 여기서도 많이 빼줬죠? 그거 말고 세금도 또 깎아줘. 여기 보세요. 여기 6억 초과는 6억에다가 뭐 공제금액의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 나오면 여기서 부과된 뭐 재산세 부분을 빼라 그랬죠?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이런 혜택을 준다고? 1세대 1주택 여기에서 세금 내야 될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이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거지. 세액 공제.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 여기 보세요. 설명 듣고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른 공제를 해주고 나이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투기한 거 아니죠. 그래서 무슨 기간?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데 이 공제가 두 가지 다 해당되면 중복해서 공제해줘요. 그런데 두 개 합쳐서 최고가 몇 프로까지만? 80%까지만. 확인. 여러분 교재 711페이지 맨 위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거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한 금액을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율 합계가 100분의 얼마? 8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얘기는 최고가 80%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밑에 양가로 1번 연령별 공제는 과세 기준일 현재 만 몇 세? 여러분 법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만으로 얘기하는 거야. 만 몇 세? 60세 이상인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는 첫 번째 박스의 첫 번째 칸 60세 이상 65세 미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세액의 20%를 공제해줘. 세금이 100만 원이면 20% 20만 원 공제해준다. 많이 공제해주는 거야. 자, 65세 이상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세금 낼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30%를 공제해줘요. 그리고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더 능력이 없죠. 그래서 몇 프로? 40% 공제받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누구한테만?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공제해줘요. 왜? 부담이 저 세금 낼 능력이 없으니까. 또 밑에 보유기간별 공제라고 그랬죠. 이것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옛날에 취득해서 지금 몇 년 가지고 있었느냐? 기본이 5년이에요. 5년 이상 첫 번째 간에 10년 미만이면 20% 별도로 공제해줘. 그러면 10년에서 15년 그 정도 거기에 해당이 되면 40% 공제해 줍니다. 15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몇 프로? 50%. 그러면 위에 거 다시 가서 위에 거 연령별 공제가 최고가 몇 프로? 70세 이상이면. 그리고 보유기간별 공제는 15년 이상이면 두 개 합치면 90%잖아요. 그때는 최고가 80%까지만 공제해 준다. 그럼 80%면 100만 원이면 80만 원 빼고 20만 원만 내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까 부부가 주택 하나인데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각각으로 나눠서 계산했을 때 하고 한 사람으로 가서 세액공제까지 했을 때 대략 봐서 아 이게 더 많이 공제받겠다. 그럼 이걸로 신청을 하면 되고. 이해가세요? 아니면 이거보다는 각각으로 가는 게 세금 부담이 적다. 그럴 때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각각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장에 보세요. 다음 장에 주택 세부담 상한이라고 나왔죠? 여기까지가 주택이 마지막인데 여기 보세요. 주택. 자, 이렇게 해서 납부할 세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세금이 작년에 낸 세금의 일정 금액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박스 보고 기억하는 게 나아. 첫 번째 칸에 일반 지역의 주택 몇 개 개인 두 개 이상 두 개까지는 100분의 150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낸 세금의 50%만 증한다. 최고가. 그죠? 근데 일반 지역에 몇 주택 이상? 주택 3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 지역에만 주택이 몇 개? 2개. 이럴 때는 100분의 300, 3배. 3배. 작년에 100만 원이면 이번에 최고 300만 원까지도 징수하겠다 이거지. 3배까지. 투기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누구는? 법인은 그런 거 없다. 없다는 얘기는 뭐야? 다 걷어간다. 그죠? 얼마든 혜택 없어. 법인은 투기니까.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주택이에요. 이제 토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토지는 금방 끝나요. 정리하기 헷갈릴까봐.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제일 어려운 게 주택이에요. 주택. 자,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요.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서 재산세가 과세된 것만 종부세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택에서 뭐는 제외? 별장은 제외.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든 외국인 비거주자든 관계없죠. 누구나 다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 얼마 6억을 부할 때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이라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11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종부세 내야 된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6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소유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이해가세요? 공동소유는 지분대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각각 6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때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쳐서 6억 초과 그랬죠? 이때 이런 주택은 합산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종부세 과세 안 한다. 여기서 임대사업하는 주택, 회사가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 있죠?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거,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거 뭐, 상속받은 주택은 몇 년? 3년. 수도권은 2년. 광역시도 2년. 세종시도
2년. 그죠? 그리고 주택건설회사가 주택을 사서 철거할 거야. 거기를 아파트 지으려고. 철거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종부세 부과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개정된 건 4가지. 가정자 빼고 어린이집, 국가자 빼고 등록문화재, 상속주택, 철거 예정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어렵다고 그랬죠? 자, 과세 표준은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6억을 빼 일단. 그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는데 지금은 100%죠? 그래서 과세 표준 나오죠? 거기 수율이 주택수에 따라 틀려. 2주택은 0.6부터 3%까지. 그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적의 2주택은 투기니까 2배. 1.2부터 6%까지. 이렇게 세율 적용해서 뭐가 나와요? 종부세가 나오면 거기서 재산세 부과된 거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겠죠. 다음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먼저 5억을 기초로 빼고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 나오죠. 이때는 세율이 몇 프로야? 세율이 주택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이거랑 가야죠. 그죠? 0.6부터 1.2% 적용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재산세 낸 거 뭐하고? 빼고 나머지만 내는데 여기서 뭐 해준다고? 세액공제 혜택 준다. 누구한테만? 1세대 1주택자. 이때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부는 이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겠다고 뭐를 하면?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하라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법인은 주택수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시가격에 공정 시장 가액비율 곱하면 과세 표준 나오죠? 거기서 재산세 부과된 거 빼면 종부세 나옵니다. 자, 전부 다 재산세 낸 건 빼는 거야. 이중부가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할 건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자에 대해서는 뭐를 한다고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그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은 자, 여기 요것도 빠졌네. 요거 3번 아까 용어에서 읽었죠? 혼인한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뭘로 봐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남자가 13억이야. 여자도 주택을 13억짜리 가지고 있어. 둘이 결혼했어요. 그럼 1세대 1주택이죠. 그럼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으로 봐줘. 결혼 안 한 걸로 봐주겠다. 그럼 여기는 1세대 1주택에 5년 동안은 그럼 얼마 빼? 11억. 그럼 얼마? 2억 가지고 계산하겠죠. 얘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결혼 안 한 걸로 보니까. 그럼 여기도 얼마? 이해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혜택 줘. 그리고 여기 가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예? 나이가 많으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데 몇 년 지났으면 5년 지났는데도 안 팔았어. 그럼 5년 지났으면 이제 2개죠? 그러면 5년 지나면 1세대 1주택이? 아니야. 배우자가 주택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얼마 빼? 6억. 얘도 얼마? 이걸로 가는 거야. 세액공제 없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아까 밑에 여기 똑같아. 이거 개념이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거 봉양하는 거 몇 년 동안? 이렇게 똑같이 계산해.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해가세요? 왜 이런 혜택을 주느냐? 1세대 1주택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느냐?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세대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라. 그죠? 예? 공동 소유는 어떻게 한다?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소유한 걸로 보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 뭐 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으로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을 받는다. 그죠? 문화재 주택이나 임대사업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뭐하라? 제외.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자, 세부담 상하는 세율은 뭐 일반 요거 참고로 보시고, 다음 여기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 요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 요거 두 개 합쳐서 몇 프로?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요거 묶어서 요거 물어보는 건 요거는 물어봐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합계는 100분의 얼마? 8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보세요. 왜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혜택 주냐면, 여러분 옛날에 투기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여기서 저 거여동 성남시 가려면 여기를 쭉 가면 광나루 있어요. 광나루 광진교 다리가, 거기로 동진 동남 운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버스가 거기로 해서 남한산성 뒤쪽으로 이렇게 막 거여동 저기 성남 가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잠실은 전부 다 땅콩밭이었고,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 딱 하나 뭐 시형 아파트 16평짜리인가 유일하게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최초로. 그럼 거기에 살던 사람이, 예? 거기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먹고 살만 했는데 구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집이. 여름만 되면은요, 수영해서 잠실을 건너갔었어요. 강을. 뭐 캐라? 땅콩 캐라. 땅콩 캐라. 목숨 걸고 친구들하고 가서 먹고 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날은 운이 없는 날은 주인이 기다리고 있어. 건너가는데 기다리고 있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되돌아와요. 그 다음날 학교 못 가요. 다리 후들거려. 그랬던 지역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 잠실 시형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던 사람이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뭐를 했어?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저기 말죽거리로 다 갔어요. 이사를. 말죽거리가 공동묘지 비슷하게 거기는 소풍 가면 그냥 무시무시한 산동네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거기가 개발됐잖아. 거기 가서 옮겨가서 살다가 거기서도 또 뭐 했어? 재개발, 재건축 2번 했더니 아파트가 30억, 40억짜리가 됐어, 지금. 근데 나이는 들고, 그죠? 나이는 들었고. 그런데 투기한 건 아니잖아. 원래부터 주택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2번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 그 사람들은 투기가 안 했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종부세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됐죠? 예.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공부한 내용을 앞으로 이거 말고 2번을 더 수업 듣고 문제풀이 들어가요.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 하는 건데 거의 웬만한 건 했어요.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양도독세 들어갈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